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의 벼락치기 공부 비법을 유튜브 방송에 도용당했다며 서울대생 안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자신의 책에서 벼락치기 필살기라며 소개한 7가지 비법 중 3가지인데요. 1. 한 만큼 모른다.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인데요. 김 씨는 이 비법을 삭제하고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김 씨는 책에서 20시간을 공부해야 하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 5시간을 철저히 공부하라. 앞부분은 꼼꼼히, 뒷부분은 놓침보다는 전체적으로 적당히. 그리고 벼락치기 할 때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에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답을 보라. 이런 내용을 적었고 유튜버 안모 씨가 이거를 도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저작권 창작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독창적인 창작물로 보기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김 씨가 이제 이런 벼락치기 공부 방법론을 7가지로 분류해서 체계를 세우고 또 나름 표현 방법으로 설명한 이 책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개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봐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형식 같은 것은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작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형식을 갖다가 쓴 유튜브 안모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판례 보니까 저도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특별한 것보다는 시간을 좀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루 종일 사실 저도 이제 별명이 개순이었어요. 맨날 계획을 하루에 6시간, 5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날 이거 다 찍고 다시 계획 짜고. 근데 또 욕심이 생기니까 또 16시간, 18시간. 그러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집중할 수 없구나. 이거 인정한 이후부터 이제 그 8시간에 집중해서 계획을 짜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저작권이 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법률 사연이 있으시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양담소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양담소에 여러분의 얘기를 남겨주세요.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연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오프닝에서 공부비법 살짝 얘기했는데요. 우리 백 변호사님 공부비법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별거는 없고요. 네. 양소영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네. 엉덩이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냥 무조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체 좀 약간 비만형이거든요. 좀 대부분 다. 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체 비만이에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마가 너는 엉덩이가 튼실하니까 공부 잘할 거다고 했을 때 되게 기분 나빴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가 핵심을 찌르셨더라고요. 저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맞아요.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맞습니다. 네. 엉덩이가 크신 분들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양담소에 도착한 상담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재혼 부부로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고 각각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만 두고 30년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30년간 외도, 폭언, 폭행,
온갖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건강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암투병 중에도 계속되는 새아버지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전 재산이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만약 자신이 먼저 죽으면 저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시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1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총 재산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새아버지가 항소를 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은 암투병 중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머니가 1심에서는 승소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새아버지 쪽에서 항소를 하셨고, 항소심 재판 중에,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 되고 2심 판결 나고 또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다 받고 그게 확정이 돼야 이혼 소송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1심 판결만 났다고 해서 이혼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혼이 돼야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이혼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네.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새아버지가 항소를 해서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새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1심 판결에서 받았던 재산분할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위자료 청구는 자기가 수개해서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소송을 물려받아서 따님이 진행을 하면 위자료는 받을 수가 있지만 네. 재산분할은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어야 발생하는 그렇죠. 권리인데 이혼이 돼야지만 그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항소심 중간에 사망하시다 보니까 이혼 자체가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없어져 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다르게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님이 이제 어머니 소송을 물려받아서 네. 새아버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고 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 같은 것은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이혼이 전제로 하는 되어야 거지만, 권리가 네. 생성이 되는 거지만 위자료는 일단 그렇지 손해가 않다. 발생하면 예,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청구하신 위자료 채권은 자녀가 상속을 해서 소송을 수개받는 거죠. 수개받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소송을 용어를. 진행을 해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네. 따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지금 이제 법률상 혼인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까요, 변호사님?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이 나 이 혼인관계 유지하기 싫다. 네. 사실혼 그러니까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혼을 해소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만 하면 사실혼은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이혼 절차처럼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냥 나 사실혼 해소할래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혼인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혼이었다면 나 이제 그만 살래라고 하는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이 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이거는 이제 상속받아서 소송 수개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한 뒤에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협의이혼 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 중이었더라도 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아까 이제 소송 네. 중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만약 협의이혼이 이미 끝나고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죠. 협의이혼이 끝나고 두 분이 그냥 협의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게 협의이혼이 끝나고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네.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지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 네. 딸이 이미 이혼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님, 네. 이 사례의 의뢰자 같은 분은 그 새아버지를 상대로 할 수가 재산분할 청구만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쟁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혼인 관계가 종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네.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사연을 오신 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왜 1심에서 어머님이 재산분할을 50%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바람에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권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새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그 점을 네. 그 의뢰인의 어머니도 가장 네.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상속을 어차피 못 받으니까 네. 내가 이제 재산분할이라도 얼마를 받아서 내 몫을 내 딸한테 좀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아마 소송을 하셨을 텐데 아마 이제 그 소송 중에도 좀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네.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의뢰인은 이제 뭐 재산분할 청구권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아버님으로부터 뭐 새아버지죠. 새아버지로부터 이제 상속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못 받고요. 네, 위자료만 네. 어쨌든 받으시는 사안이어서 참 이런 거 보면 법이 한계가 좀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좀 안타까운 네.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 정리 백수연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댄 포겔버그의 Rhythm of the Rain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